안녕하세요. 문재연의 광장에서입니다.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시나요? 세종시에 사시는 게 어때요? 좋아요? 단순하게 물은 것이지만 단순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영역에 따라 많은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문화생활, 교통, 안전, 의료, 자연, 시민단체 활동, 일자리 구하기, 아이들 교육, 타 지역으로의 이동성 등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 건설, 도시계획 등 작지 않은 주제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Some of you young folks been saying to me, "Hey, Pops, what you mean, what a wonderful world? How about all them walls all over the place? You call them wonderful? And how about hunger and pollution? They ain't so wonderful either. But how about listening to old Pops for a minute? Seems to me it ain't the world that's so bad, but what we are doing to it. And all I'm saying is see what a wonderful world it would be if only we'd give it a chance. Love, baby, love. That's the secret. Yeah. If lots more of us loved each other, we'd solve lots more problems. And man, this world would be a guesser. That's why old Pops keeps saying,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h, yes.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초대 신행정 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한재 교수는 일반적으로 신도시는 모 도시의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주택 부족이나 교육환경 저조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런 신도시와는 본원적으로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심화됐었고 이러한 수도권의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반면에 생산성 하락이 초래되어서 국토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한 군데로 집중이 되는 국토 구조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다극 분산형 국토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인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으로부터 시작됐으나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행정수도의 발상은 그것보다 26년 전인 1977년 임시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면서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이 모태였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서울 인구 760만, 수도권 인구 1200만 명으로 전 국민 3600만 명의 33%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수도를 지킨다는 안보적 이유를 들어서 1977년 2월 10일 수도를 통일이 될 때까지 이전한다는 임시 행정수도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세계적인 최신 도시를 만든다 하여 백지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전설적인 계획이고 그 임시 행정수도가 지금의 세종시 일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5조 원으로 2015년 물가로 환산한다면 39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세종시의 시작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말로의 정선아리랑 재즈에 의한 변주입니다. 나를 넘겨주게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 맞을라나 만수산 검은 막 모여든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 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허공 충천에 뚝 떠나가는 밤보람에는 훨훨 날아 이 산 저 산 넘어 깊은 산중 보목 남게 하룻밤을 쉬어나 가는데 긴 몸은 훨훨 날아 갈 곳이 없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또 한 곡의 아리랑입니다. 김호중이 부릅니다. 홀로 아리랑.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신행정수도 구상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 국토 불균형의 완화를 시대적 천명이라 여겨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를 형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정치행정도시, 친환경도시, 인간 존중도시, 문화정보도시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플랜이었습니다. 1977년 임시행정수도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세종시였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총 45조 6천억, 순수 정부 예산만 11조 3천억을 투입한다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신행정 수도 계획은 2004년 수도 이전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또다시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신행정 수도가 후퇴하여 계획된 도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였고 규모와 예산도 후퇴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 또한 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적 찬반 갈등은 엄청났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받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원안 찬성파와 수정안 계획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수정안 지지파로 나누었습니다. 이 논란의 종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 찬성에 손을 들음으로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2030년에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 분권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도시기에 세종시는 특별 자치시인 것입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세종시의 도시건설, 건축 등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쇼팽의 즉흥환상곡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좀 더 깊이 세종시의 건설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공간 전문가이면서 건축학과 교수로 세종시에서 1년 동안 살았던 박소연 소장이 월간 스페이스에 쓴 글을 중심으로 세종시 건설과 건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소장은 모든 공공정책과 도시계획은 정치적 배경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와 행정부처 이전을 기반 삼은 세종시의 초기 구상은 과감한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정치와 계획 문화가 달랐던 1970년대의 백지 계획보다도 또 1기와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도시 전략보다도 훨씬 더 큰 차원에서 균형이라는 화두를 고민하고 현실화, 쟁점화한 흔적이 세종시 생성 논의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균형 발전으로 대변되는 계획의 가치, 즉 균형, 평등, 공평, 공정 등은 매우 중요한 상위의 개념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적절한 정책과 구체적 기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효과적인 소통과 공감되는 방안을 힘들어 모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새롭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파헬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캐논 변주곡 라장조입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개념은 민주주의와 평등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신행정 수도 건설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 그 개념을 공식적으로 모색했다는 점과 이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 공모를 통해 건축가들의 제안으로부터 차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정작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중심 없음, 중심 비움, 자연 환경 보전, 환상형 순환 체계, 25개 소도시의 동일 위기 집합 등의 어휘로 제시되고 공모전 이후 이들 어휘를 건축가와 계획가가 모두 공유하지만 당선작 아이디어의 신선함, 섬세함, 복합성은 건설 기본 계획의 구상안에서 다른 감도로 번역되고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에서 안전함, 익숙함, 그리고 동시에 진보함으로 치환되었다고 박소연 소장은 말합니다. 신도시 논의에는 건축 분야와 도시 분야 간의 불협화음이 늘 존재하고 건축가는 계획가가 디자인 감각이 부족해서 도시를 망쳤다고 말하고 계획가는 건축가가 작가 마인드로 만든 오브제적 작품으로는 도시를 작동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분당과 세종으로 대변되는 도시 건설 시스템이 지난 4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또한 지적합니다. 어떤 사회 이슈가 대두되고 정치권에서 국가 과제화하고 관료 조직이 움직이고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토지나 주택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순식간에 도시 건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전반부 어디쯤에서 도시계획가, 도시설계가가 마스터 플랜 성격의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을 작성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개인 작업보다는 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실시 계획화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건축가의 참여 기회는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축가가 꼭 참여해야 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왜 건축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야 봐야 된다고 박 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지속되는 이 시스템은 사실 짧은 기간 내에 도시 건설을 이루어내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세종시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이런 배경이나 충돌 혹은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세종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3악장입니다.
계획도시로서의 세종의 외양은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 모습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세종 특유의 속성들도 여기저기 존재하는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도시의 공원 녹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계획한 점입니다. 신도시 녹지율을 비교해보면 분당 27%, 동탄 32.2%, 판교 36.8%, 광교 41.8%, 그리고 세종시가 52.8%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는 근원적으로 자연과 대립관계에서 존재하는데 특히 근대 도시는 자연을 장악하며 도시 공간을 가공한다는 것입니다. 정량적으로 50% 이상의 공원 녹지율을 갖는다는 것과 잘 설계된 녹지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이후에 2007년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대규모의 중앙공원, 수목원, 호수공원 클러스터는 세종의 자랑거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선작인 오래된 미래에서 그 기조가 마련되었는데 중심 비움의 환상형 도시체계 중앙에 대규모의 녹지 공간을 제한한 것입니다. 강과 평야를 끌어들이고 주변 녹지를 특정 기능과 연계시키며 도시와 자연의 동반 성장을 제시하고 녹지를 넘어 농지를 생산적 공헌의 대상으로 구현한다는 새로운 방향은 신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세종시의 건축에 대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페인 노래입니다. Eres tú. Como una promesa eres tú, como una mañana de verano, como una son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eres tú,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como fuerte b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Algo así eres tú, algo así como el fuego de mi hoguera. Algo así eres tú, el trigo y vida. Algo así eres tú. Como mi poema eres tú, como una guitarra en la noche. Todo mi horizonte eres tú, así,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세종의 공원 녹지 중 가장 재미있는 곳 중에 하나는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이라고 박소연 소장은 말합니다. 길이 3.6km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세상에서 제일 긴 옥상정원이라고 자랑도 하지만 그 특이한 산물이 있기까지의 노정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행복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중심 행정타운 건물에서 도드라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2007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있었고 플랫시티, 링크시티, 제로시티가 선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도시개념으로 내세운 세종시에서 이번에는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의 설계 지침으로 민주적이고 시민 친화적 정부 청사를 내세우며 기존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단지형 청사를 탈피하여 시민 접근성이 높고 청사 주변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과도 혼재하는 저층의 복합용도 계획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 세종청사 개념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새삼 놀랬었다고 박 소장은 말합니다. 무릇 정부청사는 국민과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며 여러 부처가 소통하는 협력의 공간으로 또 도시의 다양한 용도와 섞이면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저층에 분산된 사무실이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제안은 지금도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민주적으로, 시민 친화적으로, 개방적으로 일상의 관료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어진 정부 세종청사가 외양은 초기 마스터 플랜에 저층 곡선의 형성을 띠고 있어도 현재 얼마나 닫힌 공간으로 좁은 공간에서 접근 금지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현실이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스터 플랜인 플랫시티, 링크시티, 제로시티에 이어 2007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건립 국제설계 공모에서 순성 환상곡이 당선되며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이후 변형, 타협, 왜곡을 거치며 현재의 정부청사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린 행정타운의 감동적이었던 초기 설계 개념이 유독 일부 흔적이라도 작게나마 여운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박 소장은 옥상정원이라고 말합니다. 잘 손질된 꽃과 나무가 옥상의 구릉지를 따라 성실히 식재 관리되는 모습도 좋지만 구불구불한 옥상길을 걸으며 각각의 조망점에서 바라본 세종의 모습도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성곽 둘레를 돌며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했던 조선시대 전통놀이인 순성놀이의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계절은 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알라딘의 타이틀입니다. A Whole New World.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Now you.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Unbelievable sights, indescribable
정말 좋네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세종중앙공원에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됩니다. 인생정원이라는 주제로 정원산업전, 코리아 가든쇼, 컨퍼런스 등 다양한 정원 전시와 체험 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개막식은 10월 7일 오후 4시에 열렸으며 코리아 가든쇼 시상식, 퍼포먼스, 기념 촬영, 축하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정원산업전은 주재관에서 정원산업 박람회 주요 자료 전시 및 세종시 정원 기반 산업 홍보를 하며 정원산업관에서는 정원 분야 우수 제품, 신기술 소재 등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관은 세종시 전이조경수 홍보와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가든쇼는 8개 곳에서 작가 정원 조성 및 전시, 작품 해설을 진행 중입니다. 주제 정원은 시민들이 키운 꽃화분으로 축령 모형의 꽃탑을 완성하는 시민의 꽃탑, 시민 대상 참여 정원 조성의 시민 정원, 호수 공원 수상의 토피어리, 정원 조형물 전시의 수상 정원,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내 정원을 주제로 하는 쇼룸 전시하는 모델 정원, 화려한 조명 조형물을 이용한 야간 정원 조성의 별빛 정원, 정원 산업 관련 분야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참여 정원 등이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오픈 가든 페스티벌, 반짝 정원 경연대회,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반려식물 클리닉 등이 있습니다. 정원산업 박람회는 세종축제, 목재 페스티벌, 세종 전이 묘목축제, 한국 분재대전,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 품평회, 조경 가드닝, 민간 기능 경기대회, 전국 노래자랑 등의 연계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건주의 시대의 이름으로. 그대 시대의 별이 되어라 우리 함께 빛나리라 시대의 이름으로 기대어 별이 되어라
가볍게 시작한 질문이 세종시의 역사적 배경과 도시건설의 하드웨어적인 측면까지 길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이나 설계에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형성 과정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대변되는 경제적인 시각에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시로서의 원래 목표가 성실하게 반영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은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종시의 구성원입니다.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 권리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라면 좀 더 온전히 사람 살기 좋은 공간, 도시 환경으로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분명 시대에 따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방식, 천천히가 아닌 빨리빨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멈추지 못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움과 후회로만 남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알면 아는 것만큼 보일 것입니다. 거대한 담론도 개인적 소망도 이 새로운 도시에서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고 싶어 이주한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곳, 건강하게 발전하는 도시, 나눔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세종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알고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